그러면 헬스장 회원권은 쿠팡에서 팔 수 있을까요? 쿠팡에서 광고가 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헬스장이 어디 있는지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지도에 우리 회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장 많이 검색하는 곳이 되겠죠?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목소리가 많이 갔는데 자다 나오셨나 봐요. 오늘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저는 오늘 마케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운동기구 제조 회사잖아요. 제조 회사다 보니까 제품을 또 팔아야 됩니다. 저희는 그 파는 일을 10년 동안 해왔고, 근데 그 파는 일을 어떻게 했느냐,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건을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운동기구 혹시 아세요? 스쿼트 운동기구인데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운동기구인데 여기 자료화면이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나갈 건데 그 운동기구를 2015년에 가장 처음 발명한 회사가 저희 회사고요. 그걸 상용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홈쇼핑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단계를 만드는 회사가 저희 회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크온이라고 동그란 자전거가 있거든요. 뭐 자료화면 여기 나갈 겁니다. 그 자전거를 개발한 회사도 저희거든요. 그리고 그 자전거를 단일 품목으로 2년, 3년 동안 한국에 한 8억 원어치 판매한 회사입니다. 제품을 잘 만든다고 그 제품이 판매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잘 알리는 것도 결국은 판매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제품을 알리는 거는 헬스장을 알리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제품은 저희는 사람을 파는 일을 해왔던 거고 이 헬스장은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마케팅 툴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디서 사죠? 요즘엔 쇼핑몰 순위가 거의 네이버랑 쿠팡이 거의 이제 1대1 정도 가고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뭐 11번가 옥션, 지마켓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네이버에 들어가는 이유는 되게 다채로워요. 그렇죠? 검색하러 가고 웹툰 보러 가고 뭐 음악 들으러도 가고 블로그 쓰러도 가는데 쇼핑하러도 가는 거고 쿠팡은 다르죠. 쿠팡에 왜 가죠? 물론 쿠팡 플레이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최근에 생긴 거고 쿠팡에 물건 사러 갑니다. 쿠팡에서 검색되는 모든 것들은 다 물건이 사러 가는 거예요. 여기 좀 달라요. 그러면 헬스장 회원권은 쿠팡에서 팔 수 있을까요? 쿠팡에서 광고가 될까요? 광고 안 되죠. 팔 수는 있어도 아마 쿠팡으로 헬스장을 광고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 지역 기반의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 기반의 툴을 이미 물건을 파는 마케터들은 다 알고 있다. 다 공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방대한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헬스장이 어디 있는지 검색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뭐 네이버에 검색하든 뭐 카카오에 검색하든 구글에 검색하든 하는데 그럼 그 지도에 우리 회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장 많이 검색하는 곳이 네이버 플레이스가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갈 때도 요즘에는 카카오나 네이버로 예약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는 가장 먼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이 필요하다. 일단 등록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SNS 무조건 해야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SNS가 두 가지. 인스타그램, 그다음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에는 헬스장에 있는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좋고 SNS는 약간 뭐랄까 가보고 싶어하는 느낌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둘 다 내용이 비슷할 거야. 어차피 둘이 들어간 내용은 똑같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좋아요. 그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계속 올리면 돼요. 이게 너무 잘 꾸며야겠다, 글을 잘 써야겠다라는 것보다는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이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대본에 뭐라 써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음식 주문할 때도 전화로 했지만 지금은 앱으로 시키거나 아니면 채팅으로 시키죠. 똑같아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전화보다는 채팅이나 아니 인스타 DM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주시면 그쪽으로 문의가 옵니다. 네 번째, 전단지 광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전단지는 족자, 배너, 현수막 이런 걸 다 모두 포함한 거예요. 이게 그 지역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역 기반 광고 중에 이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 기반 중에 떠오르는 거 당근 마켓에서 내 지역에 우리 가게가 생겼어요라는 홍보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거 이거 실시하면 되고
당근마켓은 또 이 이용자층이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광고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네이버로 만약 검색한다, 광고를 넣는다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빠져. 후두룩 빠지니까 되도록이면 네이버 광고는 예산이 많지 않은 이상은 지역 광고 기반은 안 돌리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도 동네를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광고를 만들고 그 광고를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지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곤지암이니까 곤지암을 핀을 찍고 반경 10km 내에 딱 찍으면 이 주변 사람들한테만 광고가 돌아가니까 이런 거 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진행하면 되나요? 이거는 남들도 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기술은 없나요? 특별한 기술이요. 특별한 기술이 있죠.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한 거를 다 하는 겁니다. 다 하고 그거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모든 거를 다 하는 회사가 드물고, 더 드문 회사는 이 모든 거를 다 꾸준히 하는 회사가 드물어요. 왜냐면 이럴 수 있죠. 야심차게 시작을 했어. 블로그를 오픈했어. 근데 블로그 글이 계속 안 올라와. 또는 SNS를 올렸어. 만들었어. 근데 SNS 글이 정말 뜨문뜨문 올라오거나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면 돌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활성화되지 않아. 보통은 그걸 하는 담당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다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담당자, 예를 들어서 블로그는 네가 쓰고 인스타그램 네가 쓰고 네이버 플레이스는 누가 관리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각자의 스타일도 다르고 말투, 어투 다 달라져요. 이런 거 부분들을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대표가 하는 거. 대표가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더라도 다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어려우면 이걸 시스템화 시키는 건데, 사실 이 시스템화 시키는 거는 지금 뭐 스포에인이나 아니면 헬스보이션 같은 큰 회사 시장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정말 딥하게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헬스장 어느 지점은 안 돌아가고 있고 어느 헬스장 어느 지점은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건 주변에서 제일 잘 되는 헬스장 하나 찍어, 또는 피터지가 사운드 어디죠? 강남구, 역삼동 제일 잘 나가는 헬스장 하나 찍고 걔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똑같이 하면 돼. 걔네들이 스마트 플레이스를 어떻게 꾸몄는지, 가격표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걔네들이 블로그를 어떻게 쓰는지, 걔네들이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심지어 워딩도 따라해도 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꾸준한데 제일 어렵다. 마지막으로 광고를 보고 전화 또는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등록을 시켜야 될까요? 제일 전화를 잘 받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제일 전화를 잘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대표야. 예를 들어서 가장 아까운 건데, 뭐 TM이나 아니면 뭐 알바들을 시켜서 이 현장 사전 등록처에 앉아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물론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바비만 받을 수도 있는데,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전화가 왔는데 대충 성의 없게 답변을 하는 거야. 그럼 끊어지죠? 다시 전화 안 와. 보통 전화가 오면 등록하거나 등록을 문의하러 왔는데 만약 불편했어, 그럼 다시 전화가 안 온단 말이에요. 황금 같은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는 제일 이 헬스장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제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가격인데 너니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 그래야 한 명이라도 엮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훌륭한 TM들, 경험이 많은 TM들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직업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헬스장을 오픈하다 하면은 되도록이면 전화도 내 핸드폰으로 받아야 돼. 전화번호도 뭐 회사 전화로 받지 마. 회사 전화를 놓는다 하더라도 전부 다 나한테 당겨서 삭신 전환해서 대표가 받아서 그 고객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프로모션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대로 진행해서 조금씩 달라도 상관없거든요. 고객마다 조금씩 드릴 수 있는 프로모션이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전화가 오면 이 사람이 계약하게끔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전화를 놓치지 않고 온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 다음에 다시 안 옵니다. 이런 절박한 각오로 사람을 모집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제 다음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인터뷰 실력이 전혀 늘지가 않아. 아니, 난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 근데 대본을 읽는 게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되나? 아니면 네가 대본을 써볼래? 뭔가? 질문 뭐였죠? 다음 이야기는 뭐가 있는지요? 그 대본 뭐라 써있죠? 인테리어 하기 2탄. 아, 오케이. 인테리어기 2탄인데 저희가 지금 위에 철거를 다 끝났거든요. 거기다 샤워장 넣고 이제 바닥 깔고 천장 깔고 이런 작업들을 할 건데, 그 작업, 그러니까 부수는 작업을 했으니까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쨌든 이게 사업체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헬스장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헬스장들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는 결국에 생존의 싸움인데, 매뉴얼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는데 잘 들여다보면 주변에 잘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거 특별한 방법이 없어. 잘하는 곳을 따라하면 돼. 근데 그 잘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든 우리 지역이 아니든 그곳에서 뭘 잘하는지, 여기 인테리어가 왜 잘하는지, 아니면 여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를 자세히 보고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갖고 오는 게 좋다. 마케팅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어쨌든 지역 기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여기 산소 접수도 깨끗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좀 갖다 놓고, 뭐 오시면 뭐 고무줄 같은 것도 좀 드리고 운동할 수 있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좋고 운동을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이거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이 대화 스킬을 많이 공부해라. 결국은 귀결로 되는 건 책을 많이 읽어라. 좀 꼰대 같지만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